취지에 생각을 해보면 뭐 그거보다 그리고 이런저런 뭐 두런두런 뭐 딱히 그 사안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들도 좀 오갔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저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대화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네.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만 네. 문제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그 당시에 뭐 다른 거 다 포함해서 만났던 대화했던 시간이 얼마 이걸 묻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가 초지일관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꾸 저한테 시간을 그러니까 물으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네. 취지는 앞에 대답하셨을 때 시간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대략적으로 말씀해드리려고 했을 때 5분 내지 10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또 뒤에 30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예, 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인 입장은 시간은 잘 모르겠다는 네.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예, 예,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그 당시 피고인 한덕수가 김전 수석에게 다음 날이 이제 4월 8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죠. 네. 그날 이제 화요일 날 헌법재판관 지명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죠. 다음 날 발표하겠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십니까? 다음날 발표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헌법재판관 지명이 아주 현안으로 큰 문제였고 네. 그래서 그 김전 수석을 불러서 물어볼 때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기로 했고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지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피고인 한덕수가 그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고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겠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결정을 했고 네. 그래서 그 발표를 언제 하기로 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뭐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그거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김전 수석에게 검증을 빨리 끝내라 이런 말은 들은 기억이 안 예, 나시죠?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당시 피고인 한덕수가 그 다음 날 지명 당시 피고인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대통령이 파면되어 거리가 확정된 상태였죠. 4월 4일 날 탄핵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4월 4일 대통령이 파면되어 거리가 확정된 상태였는데 다가오는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시한에 상당히 쫓기고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한덕수가 탄핵을 막겠다는 어떤 불순한 목적이나 개인적 목적으로 속도를 독촉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탄핵 심판이 다 끝난 다음 아니 다른 또 탄핵이 또 그 당시 이제 경찰청장이라든지 뭐 다른 사건 뭐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당시에 그 임박한 그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라는 퇴임 날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그럴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한덕수가 대통령 고려사항이 확정된 뒤 헌법재판소법의 임기 만료 규정을 준수하려 노력하였는데 그것은 국가수보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것은 6인 체제인 헌법재판 체제를 9인 재판관 체제로 완전하게 만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항입니다. 증인은 피고인 한덕수를 근거로 해서 상당 기간 보좌해 왔는데 피고인 한덕수가 평소 실무진에게 지시를 낼 적에 신속이나 속도전 같은 단어를 사용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압박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항상 법과 원칙, 신중한 검토를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스타일인지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 다만 이제 법과 규칙을 어겨라 그런 말씀은 절대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김주현 주석이 피고인 한덕수에게 인사검증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했었다고 한다면 증인이 하는 피고인 한덕수의 성품상 그 다음날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지명을 강행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서 임명이나 지명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의 신문이 거의 대부분 유도신문 아니면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까 재판장님이 한번 지적하셨는데 거의 지금 남아있는 신문사항도 거의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이게 주신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도신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저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특검에서 만약 김주현 시는 같아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일단 이해하시니까 그 맞춰서 적절히 질문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오래된 전에 네. 이제 느낌만 남아 있을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뭐 어투나 뭐 도시는 뭐 생각이 안 나는 게 분명할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나 생각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까지도 유지될 거로 증인이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당시에 지금 이 질문 내용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가지고 있는 느낌 그걸로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물어보는 맞는데 것이지. 주신문이기 이게- 때문에 개방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황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일의 가항 물어보겠습니다. 이완기는 2025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이미 정밀한 인사검증을 받은 바 있죠? 법제처장으로 임명될 적에 검증을 받은 바 있죠? 법제처장 임명이 25년 5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2년 2년, 5월. 네네네, 그렇습니다. 2022년 네네. 5월. 함상호는 서울 고등법원